자, 그럼 이제 약재 조금씩 해볼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자분들이 하나, 둘, 세 명, 이 세 분은 안 봤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저의 유튜브에는 남자만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본데 남자 100%더라고. 여자가 단 1%도 안 봐. 오로지 남탕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세 명 딱 잡았어. 잡았다. 요 사람들. 안 보는 사람. 와, 남자만 보지. 그 다음에 나이도, 너도 안 보는 것 같아. 나이가 보니까. 자, 농담이에요. 자, 계지 보겠습니다. 계지는, 요거는 제가, 약성가를 제가 뽑아온 거고, 요거는 기릭동동의 약징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한론에 나오는 약재들을 순서대로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츠도 올리고 있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정리하는 겸, 이 그림을 만들고 정리하는 겸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많은 참고해 주시고, 계지는 보면 치충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력. 충이라는 게 충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스른다. 충력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두통 충력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거. 그러면 계지는 두통을 치료한다. 치충력. 아니면 여기 뒤에 보면 분돈, 두통, 발열, 오풍, 한출, 신통이라고 방치에 돼 있어요. 여기 두통. 계지는 두통을 치료한다. 왜? 넌 나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범위가 다르다. 확실히 안 봤네, 안 봤어. 잡았다. 그러면 여기 충력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충력을 치료한다가 딱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다 해놨잖아. 여기 여기 해수비, 치수적비, 온갖 다 적어놨는데, 기릭동동, 치충력.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두 문장으로, 두 글자로 줄이는데 틀린 말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죽기 전에까지 쓴 책이 약징입니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쪼여서 아니라고 할 필요 없지 않나? 그렇죠. 충력은 그러면 백호탕, 번갈이 나요. 번갈. 거기도 두통이 있습니다. 번갈 두통. 그거는 충력입니까? 아닙니까? 그 백호탕을 쓸 때의 두통.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충력 맞잖아요. 충력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계지를 안 쓰죠? 그죠? 전제가 여기 생략돼 있어요. 가로. 표가 차서 생기는, 아니면 풍한에 의한 충력. 가로가 되는. 계지가 치료하는 충력은 정해져 있어요. 움츠려들어서 생기는 충력. 아마 그게 이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지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처방을 보면 오령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그 병리상으로 위축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백호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번갈이든 뭐든 그냥 에너지가 역상하는 그런 느낌이지 위축되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아마 그게 그래서 풍안에 의한 충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치는 책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 계지가 전부 다 분돈이 있을 때
두통, 발열, 오풍, 한출, 신통을 계지가 치료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럴 때 계지를 넣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왜 적어놨느냐? 계지가 들어가는 처방들의 이 주치입니다. 주치. 계지가 들어가는 처방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계지가 들어가는 처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글자가 이해가 되고 합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서 심장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옳은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계지감초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계지감초탕은 발한 후에 차수자모심, 심계 차수자모심,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게, 가슴 두근두근 하는 게 폐가 벌렁벌렁 하진 않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장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상한론 하면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환자분이 한 분 왔는데, 제 간호사의 지인이에요.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공황장애 때문에 왔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남편이 가정폭력과 이런 게 굉장히 심했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한 20, 30년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경우도 아닌데도 불안해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제가 무슨 처방을 썼냐면 계지거 작약탕을 썼습니다. 원만 그대로. 계지거 작약탕이 맥촉 흉만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지는 밑으로 좀 속으로 보내는 약이거든요. 겉에 이렇게 기운이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보면 사람이 왜소하고 양기가 이제 약한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쫄리다, 여기 기운이, 이쪽에 좀 졸려 있구나 해서 계지거 작약탕을 써서 먹고, 물론 그게 다 나았겠습니까만서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 상한론처럼 재미있네. 그렇게 이제 재미를 맛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한론 그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심장에서 관련이 있겠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겉에까지, 표까지 가는 약입니다. 표까지. 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작약은 속으로 가는 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지거 작약탕에 보면 흉부 쪽에 병이 몰려 있을 때 작약을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속으로 보내는데 이제 작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속에 가는 처방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치, 결실이 구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한론 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맺혀가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만져지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구련이, 이게 수축되는 거죠. 수축돼가지고 막 떨리는 거. 근육이 구련되고 그런 거니까 뭔가 이제 딱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시는 분은 복직근이 이제 만져진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똥이 안 나는, 결국엔 뭉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잘 뭔가 배출이 안 되는 건 똥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똥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지가 작약탕에 보면, 작약을 늘릴 때 보면 변비에 씁니다. 대변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복직근이, 이제 작약이, 복진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복진을, 요렇게 해보죠. 요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중안에 식체가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딱 갖다 대요. 피부에. 살짝 대요. 살짝 대가지고 아주 살짝 눌러보는 거예요. 살짝.
쑥 누르는 게 아니고 거의 갖다 대가지고 살짝 온도 느끼는 거 비슷하게.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에서 중안에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세게 눌러서 여기 하던 사람이 겉에 그 살짝 만져보면 거기에 약간 단단합니다. 약간. 이게 나는 살살 만지면 못 느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느껴집니다. 그 대신 여기 흉엽고만이 횡격막 쪽은 조금 쑥 눌러보긴 해야 됩니다. 여기는 살짝 눌러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 외에 여기 아랫배나 옆에도 가볍게 눌러도 뭉친 게 느껴져요. 아, 똥이 여기 있네. 아이고, 똥이 여기 안 나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드럽게, 천천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보면 작약은 확실히 그 식스팩, 남자들 식스팩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운동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여기가 이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이 말이구나. 제 배는 저는 약간 태우 배는 말랑말랑 하던데 좀 운동하신 분들 보면 여기 약간 판판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만져보면 약간 뭉쳐있는 듯한 근육이 식스팩 같은 그런 좀 판판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작약의 그 복짐이라고 해요. 뭐 그렇게 의미를 가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통, 두통, 신체 뭐 쭉 돼 있는데 얘가 확실히 많이 사용되는 건 보면 여기에는 이제 비위에서 간으로 제가 했지만 뭔가 일단은 속의 병은 확실히 장 쪽에 그런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과 관련된 약이고 시오와 같이 쓰면 이제 해울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근육 풀어주고 복통, 변비 이런 데 씁니다. 이제 기릭동동 선생의 이제 본초의 해석은 보면 확실한 것만 좀 하는 것 같아요. 작약이 여러 개 다 치료하지. 저는 이렇게 싹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만 딱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틀렸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작약이다. 그런 것만 딱 좀 적는 스타일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감초는 급박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박. 다들 생소한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급박. 이제 리급, 급통, 연급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감초는 이 급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는. 조직이든 마음이든 그게 진액이 없어가지고 이 바닥바닥바닥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내 마음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내 근육도 그렇고 실제로 뭉친 거는 근육 이제 그 작약이나 이런 게 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작약 감초탕 언제 쓰던가요? 쥐날 때 쓰잖아요.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쥐라는 게 뭡니까? 뭉쳐가지고 막 쭈물딱쭈물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늘 딱딱할 때 감초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럴 때, 오늘 밤도 무서우면 이 감초를 쓰는 완화시켜야 되거든. 눅눅하게. 근데 얘 자체가 굳어있는 근육을 풀진 않아요. 이 약이 달고 촉촉한 약이다 보니까 눅눅하게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박을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급하게 그 박이라는 게 그 충돌되고 이게 흥분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쫓기는 듯한.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기력동동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심, 비, 간 요런데 윤하게 해서 완화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열한데. 쉽게 말하면 반응을 좀 둔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초탕은 여기 인후통, 갑자기 막 목이 땡땡 붓고 아프고 막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복통이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이런 거를 감초 밀분탕 이런 걸로, 감초로 이렇게 둔화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진정해, 자자. 그걸로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급박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자, 생강은 구옥되어 있으면 구토를 치료합니다.
구토로 치료한다고 되어 있고, 이 약은 확실히 위장에 관련된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강은 향기가 있고 매운맛으로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면 위도 따뜻해지고 향긋해서 금방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위를 좀 자극 줍니다. 이 구토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 수독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가지고 위가 활동이 안 돼서 이게 뭔가 역류하는 거거든요. 위가 제대로 활동 안 된 거를 따뜻한 약에 가서 좀 풀어주는 거예요. 위를 활동시켜주고 풀어줍니다.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소식이라든지 온위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구토를 치료합니다. 대조는 제가 예전에는 대조를 거의 안 썼어요. 왜냐하면 무의당 쌤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요즘 애들은 첫째 제대로 된 대추가 없다. 그 한마디에 다 그 농약 아이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추는 저도 몰랐습니다만 실제로 그 나무에서 갈색으로 된 걸 따는 게 이제 정상적이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대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록색일 때 따거든요. 초록색일 때 따가지고 놔두면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하시는 게 무의당쌤 그 한마디 때문에 소문학회 사람들은 죄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너무 단 거 많이 먹는다. 단 음식 많이 먹는데 단 거 들어가면 별로 안 좋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더라고. 요즘처럼 다이어트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먹어. 한 번씩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요.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필요한 약입니다. 그리고 굶어본 다이어트, 태호야 혹시 다이어트 할 때 혹시 신경이 어떻게 돼? 예민해집니다. 짜증이 막, 우리 딸도 이번에 그 사진 찍는다고 갑자기 아침부터 한 며칠 전부터 아침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차려준 밥이 어제랑 똑같아서 김치찌개를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김치찌개를 딱 말아가지고 줬어요. 잘 먹더라고. 그 다음날 똑같은 걸 또 줬어. 안 먹어요. 왜? 같은 음식이라고 싫라 이러니까 그건 아니래. 알고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한다고. 안 먹더라고. 야, 그거 다 포장하는데 그거 하루 안 먹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고 했는데 아무튼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살이 안 찌는 사람의 비결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안 먹어요. 빵 있죠. 우리 집사람 빵 진짜 좋아합니다. 오늘도 내가 빵 사줬거든요. 빵 다 이렇게 딱 사주잖아요. 이래서 빵을 먹어요. 내가 나머지는 내일 먹어야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이때인 거 아니야. 이때는 네가 먹어야지. 내일 먹을 거야. 너무 배부르대. 배불러. 저게 미쳤나 내 속으로.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래, 그 다음에 또 화난 게 또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4명이서. 그때 처제가 있었는데 5명이서. 3인분만 시킵니다. 와, 나는 그때 국수집이었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난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자기 배부르대. 이거 먹고 디저트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5인분 시키는 게 아니다. 디저트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안 먹어요, 안 먹어. 내 부부싸움. 엄청나게 밥집에서, 국수집에서 대파 싸움. 아무튼, 자, 우리 집사람이가 안 봅니다. 자, 윤재입니다, 윤재. 자, 이게 여기 연인 간극. 이게 뭐 있냐면, 구련이 돼 있는데 억지로 급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대조는 아까 밥 얘기를 했는데, 먹어보면 달달한 짝입니다. 감초보다 더 답니다. 그 다음에 감초보다 더 진액이 있어요. 달달한 초콜릿 같은 약이에요. 밥처럼 이게 위장에 소위 말하면 감미의 영양분을 보충하는 약이에요. 얼마나 굶었으면 이런 약을 먹겠냐고요.
그 당분이 얼마나 부족하면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육이 안 먹어가지고 영양분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짝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르면 근육이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구련이 구축이 됩니다. 부피도 줄어들고 짧아지기도 짧아지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땡기는 경우에 소위 말하면 영양실조, 영양부족.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한테 안 맞겠지만 여성분들 아니면은 밥 잘 안 먹는 사람, 노인분들 근육이 빼짝 마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번조, 복통 이런 것처럼. 요거는 활동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달달하게 윤만 하는 약이에요. 윤만 하는 약. 히스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보면 작약은 근육이 딱딱해가지고 굳어진 거고 감초는 여기에 허혈이 뜬 건데 거기 뭐 당장 순간적으로 강직이 나타난다든지 떨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고요. 대추는 얇아지고 그러면서 땡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증에 보면 결실이 구련이다, 급박이다, 연인 간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